정확하게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펑크 음악을 접했죠. 그 당시에는 펑크 음악이 뭔지 몰랐고 그저 신나는 노래. 지금 펑크는 솔직함. 그게 저한테는 펑크예요, 이게. 우리는 저 밴드 세컨드 데미지. 그다음 이 팀은 이제 음악적인 성향은 이제 그 뭐 크로스오버 하드코어 밴드인데 뭐 스래시 메탈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음악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밴드의 뭐 이제 색깔이나 주제 뭐 그런 방향은 우리가 이제 분노라든가 아니면 그런 좀 억눌린 감정들 뭐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가사 쓰고 뭐 노래 만들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대구의 하드코어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치 왜 없어? 세컨드 데미지라는 게 이제 뭐 좀 나름 직역을 해보자면 두 번째 뭐 충격 정도로 뭐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그런 고통이 두 번째 왔을 때 익숙함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게 너무 아파서 포기를 하느냐, 그런 좀 고민, 그런 받아들이는 태도, 애티튜드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좀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갖고 좀 뭐랄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좀 그런 이게 내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 20살 때 다 밴드를 하다가 이제 생업으로 이제 다 먹고 산다고 이렇게 활동해서 뭐 드럼 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음악 활동을 했지만, 우리는 다 생업을 또 전전하다가 이제 또 밴드를 한다고 이렇게 모였을 때 좀 뭐 두 번째 충격, 습격, 공격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런 뜻도 있었어.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이름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 어떤 장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긴 좀 못하지만 헤이트코어라는 게 있어요. 그런 헤이트코어를 기반해서 이제 좀 그런 정서를 노래를 하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이 팀에서 제일 막내 35.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예. 베이스 치고 있는 홍연호고요. 열심히 일하면서 밤에 이렇게 옛날 밴드 멤버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거 아주 좋은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만의 소개가 너무 빈약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뭐 오토바이 좋아해가지고 그 차퍼,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 막 부수고 막 붙이고 이래가지고 할리 뭐 개조해서 뭐 이런 거 타는 거를 차퍼라 그러는데, 뭐 그거 하면서 이제 그걸 취미로 하면서 이제 일은 약간 조금 뭐 힘든 일, 뭐 전기 관련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 이제 진짜 좀 멋있는 펑크라커들이 이랬거든. 블루 칼라의 저녁에 이제 멋있었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중에 생각하니까 와 이거는 진짜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했지. 내가 옛날에 생각하던 하여튼 좀 펑크라커의 좀 모습에 가깝지. 요게 요런 모습이. 진짜 펑크는 내지. 내다 씨. 네. 곡 전반에 걸쳐서 제가 곡을 쓰고 뭐 작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용식 닮았고 요새 이용식 하면 뭐 누구는데? 그 우리가 이제 음악을 했던 것들은 다 비슷한데 대부분 한 20살 즈음해서 뭐 고등학교 때부터지만 2000년대 초반 그때 뭐 이제 합주실에서 이제 뭐 335 모이던 친구들이 이제 좀 크루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 그게 벌써 20년 전이니까 20년 전이니까 그때 봤던 인연들 그때 같이 활동은 못해도 이제 지나가다가 얼굴 본 친구가 이제 평곤이라는 친구도 있고 나머지 뭐 베이스 친구나 기타 치는 친구하고 저하고 뭐 다 다른 팀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인터넷 이제 시대 이전 얘긴데 그 뭐 나우누리 동호회 중심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게 전산망이 보급되면서 그 서울에 서울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이제 동호회 같은 것들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입된 음악이지. 수입된 음악으로 뭐 335 모여서 듣던 게 또 뭐 대구에 있는 친구들 몇 명이 또 그걸 듣고 좋다 해가지고 또 친구한테 들려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아름아름 이제 좀 퍼진 음악 그렇게 해서 뭐 처음 뭐 접하고 이랬었지. 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들었던 게 처음이었고 뉴스 오브 투데이 뭐 이런 밴드들 네, 처음에 야 이게 뭐지 하면서 들었었지. 중학교 때는 계속 그냥 이제 뭐 메탈만 듣다가 주구장창 중학교 때 매드볼을 들었었어. 그거를 샀었어. 에디오프를 샀었어. 돈을 바꿔서 보내면 돈이 없으니까 항공우편 비싸다고. 그러면은 송군자 수표 받아서 그것도 잃어버리고 누가 훔쳐갈까봐 한지로 싸. 그냥 비뚤비뚤하게 막 글씨를 써 영어로 써가지고 보내면은 배편으로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는데 4주. 본토 들어가 펜실베니아주 가는데 2주 또 나오는데 2주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데 또 총 12주가 넘게 걸려. 그러니까 까먹고 있다가 뒤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딱 책상에 이제 엄마가 소포를 올려놓는 거지. 빅토리 레코드 사장 그 토니가 친필 여기 있잖아. 이 레코드 회사 사장이 친필 그 편지도 써줬었어. 뒤에 고량 하드코어 키즈 하면서.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하드코어 밴드를 하자 해서 뭐 처음 들은 건 기억 안 나고 주로 들었던 게 매드볼 아니면 블러드 포 블러드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건 이제 워존. 네, 그때 제가 학교를 2009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22에 그때 이제 형님하고 스트라이킹 뉴스 곡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오메도 곡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들었던 게 시작이었죠. 지금 장르가 다른 거지.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옷도 스트릿하게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 힙합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분야에서도 그런 문화에 심취해서 옷도 그렇게 입고 우리가 좀 딥한 걸 좋아했던 것 같아. 딥한 거 좋아하고 항상 그 본질 얘기 되게 많이 하고. 근데 마이너 할수록 좀 더 염두해야 될 게 있지. 얘는 직장 생활도 있고 어차피 이게 풀타임이 된다는 건 정말 힘든 얘기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직장도 생각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랑 좀 더 일치화시킬 수 있을까? 생활 속에 녹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밴드를 안 하고 있을 때도 해야 되는데 항상 이 마음 갖고 있었거든. 다들. 그런 마음은 다 갖고 있었지. 근데 어느 날 보면 뭐 누가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딱 모이기가 힘든데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시간 맞춰가지고 공연 뭐 잡혔는데 오랜만에 공연 잡혔는데 한번 할래 이래가지고 이때 형님이 하셨던 그 스트라이킹 뉴스도 그렇고 내가 했던 노트링백도 그렇고 뭐 연호가 했던 오리아진 스탐도 그렇고 각자 밴드 활동하는 게 다 와해되고 그 다시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했던 거는 오메도 크루의 그런 프로젝트의 연장선이었거든.
딱 하드코어를 하겠다고 하던 그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밴드를 직접 했던 크루들이지. 다 뭐 이제 프로젝트 포함해가지고 한 4-5팀이 저 다 계속 활동을 했고 그렇게만 이제 그뭐 오메도 레코드 쇼 해가지고 공연을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꾸렸으니까 녹음도 우리끼리 다 하고 그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 게 그냥 좋았고 재밌었지. 그렇지. 뭐 항상 우리는 이제 합주실 와가지고 뭐 합주하고. 난 남들한테 현타를 준 적은 있지. 그렇지. 본인은 좋지. 내가 커버를 씹었지. 아니 이제 밴드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결혼한다 안녕 친구들 하면서 근데 그거는 먼저 씨를 등졌어. 영감이. 그래갖고 안녕 뭐 이러고 나가서 이제 나머지 멤버들이 조금 방황하고 조금 뭐 그랬지. 아니 힘든 줄 알았는데 자기들끼리 또 재밌게 놀았지. 이제 공부해가 이제 나도 취직 자리 알아봐야 되나 그 시점이 다 온 거지. 근데 이거는 밴드를 했었어도 그 순간이 왔었을 거고. 제 올해 나이가 올해 43인데 뭐 처음 들었을 때가 18, 19 뭐 그때 듣고 뭐 지금까지 쭉 뭐 이제 플레이하는 음악은 이 하드코어라는 장르의 음악밖에 없는데 일단 나한테 하드코어는 이제 애티튜드 이제 삶의 방식들이 진짜 멋있었거든. 그러니까 음악을 해서 락스타가 돼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오던 친구들이 그냥 다 이제 야 같이 우리 밴드 할래?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피 끓는 그런 에너지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발산하게 되는 그런 음악 장르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게 진짜 멋있다.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신나고 또 진짜 스트레스 해소하고 노래 들으면서 그런 걸로 시작해서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서 뭐 영어 공부 안 하는 대신에 가사 이렇게 좀 찾아보고 그 내용을 알고 나니 이게 내가 살고 있는 방식하고 맞구나, 비슷하구나, 되게 같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은 게 하드코어. 어떤 장르 음악보다도 그런 이제 유니티를 기반해서 남자들이 막 섞여서 소리 지르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술 한잔 마시면서 즐겁게 맥주 마시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서브컬처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즐거웠던 것 같아. 그게 하드코어야 내가 봐서는. 다른 직장을 갖고 그 다음에 밴드를 하면은 사람들이 직장인 밴드라 하잖아요. 막상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은 다들 직장이 있지만은 아마추어처럼 행동하는 밴드가 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흩어져서 다 일을 벌고 있다가 이제 그 밴드를 위해서 다시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앨범도 만들고 음악으로 돈을 벌어야 진정한 뮤지션이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내가 이게 CD 같은 거 그냥 이제 대구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거 좀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준비를 좀 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 대구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DIY 앨범. 그 펑크를 얘기할 때 DIY를 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언더그라운드를 인디펜던트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디펜던트가 이게 자기가 다 만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제도권으로부터의 독립 그걸 인디펜던트라고 하는데 이제 밴드가 이제 그 녹음부터 해가지고 제작, 유통 요 세 가지를 그 밴드 스스로 다 해결하는 거를 인디펜던트라고 그러는데 그때 만들어진 최초의 앨범이 바로 요 앨범이고 음악은 너무 쓰레기 같아서 사실 내가 지금 들을 수는 없거든. 이게 내 개인적으로 내 귀에 이거 들을 수가 없는 앨범인데 그때는 녹음 어떻게 했어요? 원테이크로 했죠. 실수하면 계속 다시 하는 거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녹음실을 간다는 생각을 일단은 못했고 비싸니까 우리끼리 뭔가를 이제 CD 같은 걸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뭐 만든 것들인데 뭐 이런 식의 아트워크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면 말도 안 되지.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이것도 그때 많이 했던 코닥 CDR. 와. 근데 이거는 내 또 이거 진짜 한 장밖에 없어 지금. 진짜 한 장밖에 없어서 내가 좀 갖고 있는 거고. 음원을 미리 다 구워놨죠. 나는 안 그래. 오로지 이 CD로밖에 플레이할 수가 없어. 너무 사운드가 촌스러워서 내가 이걸 들을 수는 없는 앨범. 궁금하겠지만 아 듣고 싶은데 이거. 이거 만들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그 음악적인 어떤 이제 욕심에 만든 게 이제 요게 있지. 요게 그 보이즈 온 더 록스라는 밴드하고 그다음에 스트라이크 유스라는 밴드가 만들었던 스플릿 CD. 이것도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돈을 다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때 학생들 돈이 뭐 없잖아.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만들었던 CD. 그 CD고 나 20살 때. 이때 합주실 벽에 우리 공연하고 나면 포스터를 항상 붙여놨었거든. 우리가 이렇게 생겼지. 실제로 이러고 너는 머리 빡빡 깎고 방망이 들고 워커 신고 이렇게 생겼어. 제작을 해야 되는 환경 같은 것들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모 CD 같은 거를 많이 만들었었거든. 지금 삼천교육대의 데모 CD.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천교육대가 지금 있는데 그 밴드의 첫 데모 앨범. 지금이야 워낙에 지금 뭐 프린트고 뭐 이렇게 좀 제작하는 것들 좀 똑똑해가지고 많이 아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20살 때 만들었던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이거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던 앨범들이. 이것도 있지. 13 스텝스 데모. 이거는 아마 진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 없을 거야. 진짜 수기로 적었네요. 다 그때는 다 이런 식으로 앨범 가사들. 이것도 A4 용지에 뽑아가지고 접은 거 아니야. 이게 20년 전에 어떤 이 하드코어 씬에 이게. 요거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세컨 데미지에서 기타 치고 있는 친구의 이제 원래 밴드 노터닝백의 데모. 아 이거는 앨범 자켓 없이 완전히 아니 싱글이네요. 앨범 자켓이 있는데 잊어버렸어. 나도 잊어버렸어. 이거는 이제 스트라이킹 유스라는 내가 전에 했던 밴드의 데모. 뭐 똑같지. 다 손으로 만든. 이거는 서울에서 나온 건데 네. 참여를 한 거죠. 오메도 크루라는 이름으로 이제 참여했던 그 뭐 첫 CD라서 1번 트랙, 2번 트랙 우리가 이제 들어가 있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나랑 뭐 친구들이 같이 기획했던 공연에 지금 포스터 놓고 스티커 이거 한 장밖에 안 나왔더라고. 이게 탐스 페스트라고 대구에서 열린 이것도 최초의 하드코어 페스티벌. 이것도 나랑 이제 우리 팀에서 예전 그 팀에서 같이 밴드 했던 뭐 문기라는 친구하고 밴드 섭외 다 하고 이렇게 기획을 했었지. 올드스쿨 하드코어 페스티벌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때가 진짜 좀 대구 하드코어 씬의 이제 제2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 몇 년도였어요? 이게 2005년, 2000년 3월 이래. 이게 그 동성로의 갤러리존이라는 건물 알죠? 그 건물 옥상에서 예전에 했던 라이브 공연. 그때 이제 같이 기타 치던 친구. 그러니까 남부 합주실이라고 남부 정류장 앞에 합주실이 있었는데 거기가 대구 하드코어 펑크 씬의 좀 모태와 같은 곳이거든. 거기에서 밴드들이 다 나왔어. 근데 지금 거기 아파트 들어서 있지. 이거는 또 그때 같은 팀에 이제 종현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는 이제 스트라이킹 유스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나중에 그 오메도 크루 프로젝트 밴드에서 노래도 하고 했던 친구. 우리 동네에서는 좀 제일 좀 뭐 인기 스타. 항상 술자리에 안 빠지고
아마 나 군대가 있을 때 야유회 가가지고 나한테 이제 보내준 사진인데 바닷가 가서 놀러 가서 이 옥매도 크루의 아주 핵심 멤버 친구. 이것도 잠바 보면 작업복 잠바를 입고 있는데 이것도 한창 노가다 뛰고 와가지고 공연하고 이랬었거든. 난 진짜 펑크가 너무 좋거든.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그 시절이 다시 온다는 거는 이제는 조금 말이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 따라서 이 정서도 바뀌고 여전히 그걸 추억하는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과거에 초콜릿 팩토리, 골든 티켓, 그 싱클레어라는 팀에서 활동을 했던 정직한이라고 합니다. 사실 내가 좀 되게 생각보다는 조금 긴 시간 동안 이게 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말이 길어질 것 같고, 대구에서 쭉 활동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서울로 갔잖아. 그 직전 2007, 8년 뭐 이런 시점부터 2010년, 11년 이럴 때까지 그냥 딱 생각해 봤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는 되게 약간 좀 외로운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나도 옛날에 못 부린다고 로컬씬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뭐 포스터 같은데 뭐 우리가 공연 홍보 같은데 쓸 말이 없어. 당시에도 로컬이라는 거에 대한 회의가 좀 많은 편이었거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냥 당시에 내 생각뿐일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은 멜로펑크 팀이 지역 내에 한 팀밖에 없어. 뭐 하드코어 팀이 지역 내에 뭐 한 팀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꾸준하게 뭐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고 이런 것 밴드들, 그런 상황들을 씬이라는 단어로 과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 아무튼 요런 느낌이었어. 좀 회의적인 느낌이 있었고, 어차피 이제 로컬 밴드들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오케이 잠깐만 끊을게요. 옛날에 다들 그럴걸요. 이제 처음 이제 밴드를 만들고 결성하면은 나도 메이저 밴드가 돼야 돼. 락스타가 될 거야. 장애물들을 넘으면서 한계가 오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해체가 되고, 다시 뭉쳤다가 또 해체가 되고, 또 이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버릴 거는 버리게 되고, 지금 저한테 이 밴드는 내 순수함을 유지하고 싶다는 느낌, 그게 강해요. 다 좋아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또 음악 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런데 거기서 당연히 성격은 갈리죠. 예. 다른 성격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 다를 수도 있고, 또 행동이 거기에 듣고 성장해 온 게 다른데. 그렇죠. 성장이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난 이게 맞는데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해? 라면서 다른 거를 틀리다고 생각하고 또 배척하게 되고, 그게 전 기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씬을 저해시키는 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 2000년대 초반, 뭐 2001년 이럴 때가 이제 로컬은 약간 대구는가 되게 많은 밴드도 엄청 많고, 뭐 그냥 이제 소비층이라고 해야 되나, 관객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시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실 난 군대에 있었고 딱 제대하고 나왔을 때는 그게 약간 한풀 꺾인 시점이었는데, 그래도 약간 그때는 아직까지 좀 밴드들도 어느 정도 희망 같은 게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뭐 재미는 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연장을 가서 뭐 나 군대를 딱 갔다 왔을 때는 12G라는 밴드를 하고 있었을 때고, 그때도 우리도 뭐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팬들도 좀 만날 수 있고, 뭐 그 팬들이 또 뭐 공연장으로 유입도 되고,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명맥이 유지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실력의 유무를 떠나서 시스템 자체가 뭐 확실히 뭔가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그래야 되나? 사실은 뭐 내 입장에서는 그때가 제일 뭔가 이렇게 분위기도 뜨거웠고, 99년 정도가 본격적인 붐이 이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무래도 그 당시에 뭐 되게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하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서울에서는 이미 그 전에 이제 뭐 크랙넛이나 노브레인 통해서 이렇게 펑크 씬이 이렇게 터지고 그다음에 인디라는 게 자연스럽게 끌려 올라가긴 했는데 내가 이제 헤비라는 데가 처음 생기고부터 거기를 이제 갔었는데 분위기 자체는 확실히 이제 약간 달아오르기 시작한 거는 한 99년 정도쯤부터였던 것 같아. 내가 그때 이제 신인 밴드였던 입장이었는데 시비지라는 밴드를 할 때 인기도 별로 없었고 그런 밴드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면 한 2~30명은 왔다는 거죠. 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제일 인기 있었던 밴드가 아프리카 파리로 이런 밴드였는데 한 100명씩 오는 거야. 그 지금 헤비 공간이 꽉 차는 거야. 뭐 오메도도 그 당시에 있었고 메탈, 뭐 하드락, 그런지 같은 경우도 있었고 좀 다양한 장르들도 많았고 내가 알기로는 한 2001, 2년이 거의 이제 피크를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건데 이게 나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내가 함부로 평론을 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뭐 훌륭한 뮤지션들도 많고 뭐 훌륭한 관객들도 많고 좋은 시대였지만 결국은 뭐 이제 와 재밌다 하는 시기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다라는 거지. 네, 저희 비살 익스플로전은 2020년에 결성된 정통 데스메탈을 추구하는 그런 잠깐만. 네, 정통 데스메탈을 추구하는 비살 익스플로전 개개인의 기량이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라서 뭐 막 정말 메이저급 밴드들이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뭐 보여줄 수도 있고 열심히 연습하면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음악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얘기를 드린다면 정통 데스메탈을 추구하는 게 뭔가 첫 번째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노래를 들었을 때도 좀 이 막 와장창창 다 부수고 약간 막 귀 아프고 막 자다가 꿈에 나오고 막 그런 음악들을 되게 추구를 하고 저희는 일단 진짜 다 착한 사람입니다. 미친 듯한 트윈 페달질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모든 장르가 그렇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내가 하는 음악이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좋은 음악이다라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좋게 들으면 좋게 들릴 수도 있고 나쁘게 들으면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여기 저 유정이 형도 되게 많았을 텐데 이제 연습실을 구하잖아요. 드럼 이제 연습실 저도 이제 드럼을 깨작깨작 좀 쳤었고 지금도 욕심이 좀 있고 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드럼이 연습실을 구하러 이제 전화를 때리고 몇 시에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애초에 연락하기 전부터 막 헬리콥터 소리 나는데 괜찮냐고.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괜찮다고 여기 막 방음시설 다 돼 있다고 가가지고 결국 5분 정도 치면 갑자기 뛰어 들어오셔요. 막 일단은 칭찬하면서 들어오거든요. 진짜 너무 잘 치신다고 막 갑자기 박수 치면서 들어와가지고는 근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쫓겨난 게 뭐 한 몇 번 돼요? 한 세네 번 되죠. 또 이런 장르가 생소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빌려서 연습을 했는데 학원에 이제 문이 투명문이라서 제가 연습하는 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이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으니까 뒤돌아보니까 한 10대 명이 모여서 창문에다가 얼굴을 내밀고 있는데 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대중들 좀 그 불특정 다수들에게 유명한 밴드가 되기보다는 뭐 그것도 좋겠지만 저희를 알아주고 저희 음악들을 진심으로 즐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탑이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비살 익스플로전의 목표입니다. 펑크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가볍지만 하나 마냥 가볍지만은 않고 되게 싼 마인데 멋있어. 모순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매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약간 나는 이제 펑크라 그러면 최근에는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뭐 체인소맨이라는 만화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 나 그거 코믹스를 처음에 봤거든. 와 이거 펑크다. 근데 뭐 나는 이제 뭐 펑크는 아니고 이제는 펑크가 아닌 건가요? 알고 보면 나는 펑크가 아닌 거지. 알고 보니까 20대 후반 막 이럴 때도 야 이게 펑크야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냥 내가 아니었던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는 한 50살쯤 되면 내가 밴드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 그때는 하드코어 펑크를 내가 그때도 못하면 그냥 멜로 펑크야. 특히 펑크 하드코어 같은 장르는 나처럼 이제 징징댈 거면 하지 말고 그냥 되게 뭔가 쾌활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좀 그런 생각을 해. 친구들과 할 수 있는 그 가장 멋진 게 난 밴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억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나는 내가 너무 좋거든.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는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이 살면서 뭐 이렇게 좀 상처받는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들 때도 많고 그리고 기쁜 거를 좀 나누고 싶을 때도 많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는 이제 뭐 결혼하게 되고 또 만나는 사람이 뭐 있기도 할 거고 그다음에 자식도 태어나면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나눠 가지는데 그럼에도 유독 친구하고만 할 수 있는 뭐 또 그런 좀 속 깊은 얘기라든가 아니면 그런 또 실없는 얘기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뭐 나한테는 친구라는 존재인데 그런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뭔가를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하드코어라는 음악 항상 좀 부족하게 좀 뭔가를 했었거든. 뭐 녹음이라든가 나이 들고는 이제 돈은 있는데 이제 다 시간들이 안 돼서 밴드 활동을 못 하고 이랬는데 그냥 이제 정직하게 만든 그냥 이제 그 앨범 멋진 앨범 하나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밖에 없어. 계속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지. 이제 다 나이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제가 펑크를 좋아하고 또 그러면서 바버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저는 그 바버 문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해서 자격증을 땄고 형 머리 잘라주고 다른 제 친구들 지인들 머리 잘라주고 있고 남들은 그렇게 말해요. 왜 너는 이걸로 돈 안 버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내가 바버 문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뭐 중국인은 바버샵 내가 한번 혼자서 돌아도 다녀보고 투어도 해보고 머리도 잘라보고 그 문화 자체가 너무 좋아서 순수하게 좋아서 저는 항상 그 바버랑 음악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을 생각해요. 저도 음악도 순수하게 펑크 음악도 순수하게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고 돈이 안 벌린 거 나도 알고 그렇지만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냥. 예. 모든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큼 순수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